가짜 내추럴 시즌2가 드디어 시작이 됐죠.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로 마치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PD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PD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고, 오늘 리뷰는 가짜 내추럴 시즌2의 참가자들의 눈바디와 인바디 그리고 혈액 검사를 간단하게 보는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눈바디 인바디 혈액 검사를 토대로 과연 로이더일 가능성이 누가 제일 높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홍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06년생이에요. 내 아들 뻘이야. 내가 만약에 첫사랑에 성공했으면은 이 홍승현 씨 같은 아들이 있다고. 우리가 인바디를 볼 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근육량의 비율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홍승현이라는 친구가 근육량이 40.7이 나왔어요. 근육량을 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비율을 봐요. 비율. 골격근량 카테고리에서 100이라고 위에 써있죠. 이게 표준에서 100%. 이게 정상 근육량을 뜻하는 거고, 한 칸 옆으로 가면은 110%, 120%, 130%, 140% 이렇게 올라가요. 홍승현이라는 친구가 20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근육량 비율로 따졌을 때는 140%가 넘는 근육량을 가지고 있고, 혈관도 굉장히 이제 두꺼운 혈관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의심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인바디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로이더로서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왔잖아요. 과연 근육량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느냐, 요것도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즌에 풀스택 들어갔을 때 비율이에요. 골격근량의 비율을 보면은 여기가 100, 110, 120, 130, 140, 150, 160. 제가 가장 근육량이 높게 나올 때 비율이 160% 약간 안 나오게 나와요. 150에서 160% 사이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가짜 내추럴에 참가한 내추럴 선수들은 그렇다면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판별의 기준을 삼는데도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홍승현 씨 같은 경우엔 140% 약간 넘고 150%는 미치지 못해. 142, 3% 정도에 해당하는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나이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근육량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워낙 어리니까. 하지만 이게 못 만들 정도의 근육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 친구 몸을 보면은 키 대비 근육이 꽉꽉 들어차 있어. 그러니까 눈바디로 봤을 때 근육은 그냥 딱 봤을 때 보이던데 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홍승현 선수의 사부님이죠. 홍승현 선수의 스승님이 현재 매스몬스터 강성진 감독님이 홍승현 선수의 옛날 스승님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강성진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시즌 1에 참가하는 게 어떻겠냐 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가짜 내추럴 시즌 1 할 때. 근데 그때는 이 친구가 참여는 안 했죠. 시즌 2에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떠오르더라고. 강성진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는 이 친구 내추럴로 운동을 했었다.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짜 내추럴 시즌 2 첫 번째 촬영에서는 다이어트가 안 돼 있었고, 운동을 많이 안 하셨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육량도 막 엄청 많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근육량의 비율이 100%, 110, 120, 130, 140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근육량은 44kg인데 실질적으로 근육량의 비율은 홍승현 선수보다 적은 거죠. 왜냐하면 홍승현 선수는 140% 넘게 근육량이 있었는데, 주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40%에 미치지 못하는 근육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 대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내추럴로도 가능한 그런 근육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의사시다 보니까 이분은 약물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나보다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잖아. 그러면은 약물에 관심이 진짜 없을까? 의사시면은 더 한의학이더라도 더 심도 있게 저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의심이 좀 되는 분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44kg의 근육량을 보유를 했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홍승현 선수보다는 적은 근육량을 보여줬다. 근데 이분은 다이어트가 되면은 컨디셔닝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라서 다이어트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화제의 인물이죠. 조영재 선수. 조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 퍼센테이지가 150%야. 자, 제가 완전히 풀스택 들어가서 몸이 제일 좋았을 때가
160% 약간 모자르게 가잖아요. 조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온 선수들 중에는 가장 높은 근육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키는 174에 근육량 47.3인데 실질적으로 근육의 퍼센테이지는 150%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는 로이더 분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케미컬 쓰는 방법 코칭을 하기도 하고 시합을 나가는 분들을 코칭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150%에 근접하는 선수들은 사실 약물을 써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티칭한다 그러면은 약물을 쓰더라도 150%에 근접하는 사람들은 5명이 안 돼요. 사실 그 정도로 150%는 정말 많은 근육량이거든요. 조영재 선수는 작년에 가짜내추럴 시즌 1을 통해서 증명을 했지만 이번에 시즌 2를 참여하면서 몸이 더 좋아졌다. 실질적으로 근육량의 비율이 이때 인바디를 측정하는 상황이 이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아마 근육량 비율은 좀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육량은 정말 압도적이고, 조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근육량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볼륨이 엄청 큰 선수예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육량보다 외형적으로 포즈를 취했을 때 이렇게 펼쳐지는 프레임이 훨씬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포즈를 잡으면은 그냥 웬만한 로이더보다 훨씬 커 보이긴 합니다. 사실 내가 보면서도 제일 의심되기는 해. 야, 이게 진짜 내추럴로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김건준 선수. 이미 대보협에서 증명이 좀 된 선수죠. 아주 컨디셔닝이 좋은 선수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가짜내추럴 시즌2에서도 저는 되게 유력하게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컨디셔닝이 진짜 좋아요. 대보 시절의 그런 사진을 보면은 웬만한 탑 클래스 선수만큼 컨디셔닝이 좋거든요. 하지만 근육량을 보면은 근육량은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근육량 퍼센테이지는 140%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조영재 씨는 유일하게 150%까지 가는 거고, 이제 김건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140%, 지금 나머지 세 분 홍승현, 주성민 그리고 김건준 선수까지 140% 정도의 근육량을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140이 한계인가? 내추럴의 한계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걸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친구도. 그 다음에 이제 박유환 선수, 유일하게 맨즈 피지크 참여자고, 박유환 선수의 스승님은 보디빌딩계의 대부 강인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인수 선배님의 제자다? 이러면은 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아마 대중분들도 다 동일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량의 비율을 보면은 가장 낮아요. 근육량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35% 정도?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은 다 140 근접, 150 근접이었다면은 박유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35% 정도에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량의 비율로만 따졌을 때는 근육량이 그렇게 많진 않구나. 충분히 이제 내추럴 선수의 기준에 좀 부합하는 그 정도의 근육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눈바디로 봤을 때는 컨디셔닝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문성훈 선수, 문계물린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세요. 182에 근육량의 비율이 제일 낮아. 이제 박유환 선수보다도 근육량의 비율이 낮습니다. 한 131, 2% 정도의 근육량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근육 대비로만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근육량이다. 근데 이분이 구력은 제일 오래되셨거든요. 그래서 구력은 제일 오래됐는데 희한하게 근육량은 제일 낮다.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슈퍼스타 현스타, 우리 현스타님의 근육의 비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문계물님보다 높아요. 내추럴킹 한주먹님은 박유환 선수랑 근육의 비중이 비슷합니다. 근육의 비율이 135% 정도의 근육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체지방률이야 워낙 많고, 지금 나온 참가자들 중에 유일하게 가슴이 흐르고 있어. 한주먹님이 지금 SNS가 너무 잘 돼. 광고를 한 달에 막 10개 넘게 찍어요. 얼마를 벌겠어. 한 달에 수천만 원은 그냥 버는 거야, 한주먹 씨가. 그러다 보니까 먹는 광고도 많이 찍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젖이 흘러내린다. 이게 어쩔 수 없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거든.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얘 배가 부르면 원래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한주먹 씨가 시즌2의 1화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지방 상태를 보였지만 근육량의 비율은 사실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은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욕하지 마세요. 한주먹 씨가 요즘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한스타입니다, 한스타.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IFBB 프로죠. 최연소 IFBB 프로고 조신현 프로. 개인적으로 저는 가짜내추럴 시즌2를 시작을 할 때 몬스터짐에서 시합을 주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준님한테 그러면은 IFBB 프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조준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IFBB 프로 나올 수 있을래나? 이렇게 아리까리했어. 근데 이제 몬스터짐이라는 곳이 IFBB에 소속돼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몬스터짐에서 주최하는 이런 이벤트에는 참여할 수 있다. IFBB 프로가 참여를 해도 프로카드 박탈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FBB 프로인 조신현 프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거는 사실 조신현 프로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한진 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한진 프로가 그럼 나올 수도 있겠구나. 가짜내추럴 시즌2에 나와서 비시즌부터 시즌까지 혈액 검사를 하고 도핑 테스트를 하면서 과연 그 엄청나게 좋은 몸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최한진 선수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최한진 선수 안 나왔죠. 터질라?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내추럴에 주장을 하기 위해서 좀 합당한 검증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씨발 내가 약 쓰고 내가 내추럴이라고 말만 해. 그럼 나 내추럴이야? 아니잖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설기관 선수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혈액 검사, 도핑 테스트보다 한 2단계 높은 불시 도핑을 수년 동안 해왔어요. 수년 동안. 설기관 선수가 했던 도핑 테스트는 가짜내추럴에서 하는 그 도핑 테스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핑 테스트예요. 그거를 불시 도핑으로 수년을 해왔다고요.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혈액에 대한 데이터도 가짜내추럴에 제공을 하면서 시합 끝나고 나서도 정상적인 혈액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설기관 선수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최한진 선수나 뭐 터질라나 이런 분들은 되게 어설프게 검증도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서 본인은 이제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일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조신현 프로 봐봐요. 깔끔하잖아. 나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내추럴이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 본인이 그냥 시즌2에 그냥 나와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잖아. 1000만 원도 타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본인의 인플루언서로서의 명성을 올리기에도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 걸 보고 조신현 프로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한 번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엄청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IFBB 프로카드를 땄단 말이야. 솔직히 타임테이블 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한번 보면은 근육량의 비율로 따졌을 때 근육량은 지금 145% 정도, 150%는 넘지 못했어요. 조영재 씨보다는 근육량의 비율이 약간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 145% 이상 나오거든요. 아까 조영재 씨는 150%에 근접하게 나왔고 지금 조신현 프로 같은 경우에는 145% 이상, 한 146% 정도의 근육량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근육량은 굉장히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신현 프로는 굉장한 장점이 세퍼레이션이거든요. 근육이 파이는 게 아주 큰 장점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될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들이 혈액 검사나 이런 인바디 변화를 보면서 관찰을 해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수들의 인바디와 눈바디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홍승현님의 혈액 검사 데이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추가된 데이터가 SHBG가 추가됐어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성 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결합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단백질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얘가 남성 호르몬하고 결합이 많이 되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이더예요. 로이더가 약을 써. SHBG가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우리가 또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락틴. 프로락틴은 제가 옛날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젖분비 호르몬. 프로락틴이 높아져서 최정희 선수가 웬걸 우유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프로락틴 수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아이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의 비율을 확인을 하기 위한 카테고리고 이제 코티졸은 그냥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그리고 FSH 같은 경우에는 남포 자극 호르몬, LH 황체 형성 호르몬. 얘네들도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에 관련된 호르몬들이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 이번에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라디올 E2로 이제 고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요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갑상선도 추가가 됐는데 홍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3가지 항목은 지금 빠져 있기는 해요. 네,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TSH, FSH랑 TSH가 쉽게 생각하면은 SH라는 애들이 자극하는 호르몬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 F는 이제 남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뭐 남포 자극 호르몬 이렇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뇌하수체에서 조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홍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이죠. SHBG가 32.86, 18.3에서 54.1이 정상 수치인데 정상 수치고, 프로락틴 같은 경우에는 15.2가 맥스인데 2배 정도. 그러니까 프로락틴이 고프로락틴이 떴죠. 코티졸도 보통, FSH가 5.3, LH가 7.6, 둘 다 굉장히 준수하고, 여성 호르몬이 42.0, 여성 호르몬도 표준 아니지만 약간 높은 수치, 남성 호르몬은 6.96, 남성 호르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죠. 지금 홍승현님을 봤을 때는 프로락틴이 고프로락틴이 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나머지 수치들이 워낙 정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프로락틴이 높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고프로락틴 혈증이 일반인한테 나올 수 있나? 저는 그 감이 없었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잘 몰랐고. 근데 시즌1에서 제알빌더님하고 제가 그때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중에도 프로락틴이 높은 사람들은 꽤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했고, 대신에 이제 막 100 이상, 200 이상 이렇게 완전 높이 튀는 고프로락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질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큰 이상을 얘기를 할 수 있고, 한 30 정도 되는, 표준 수치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요 정도면은 일반인들도 발현이 될 수는 있는 수치다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치는 다 정상이기 때문에 홍승현 선수의 1차 혈액검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프로락틴 제외하고는 괜찮다. 근데 고프로락틴이 조금은 의심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검사가 조금 많이 이상했던 참가자죠. 주성민 선수. 한의사 빌더 주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 혈액검사가 좀 많이 튀기는 했습니다. T3, TSH, T4까지 들어가 있죠. T3가 0.8에서 2.0이 표준인데 지금 주성민 선수는 T3가 0.7 낮은 상태가 떴어요. T3나 T4가 낮아지면은 대사가 떨어져요. 대사가 떨어지면서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T3, T4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요 수치가 떨어질 수 있는 약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상하다, 좀 낮다, 이상하다, 비시즌인데 내추럴들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T3랑 T4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확인을 했어요. 그 제왈빌더님 때문에 제가 내추럴들의 데이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추럴들도 진짜 떨어져, 갑상선 수치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근데 다이어트를 안 할 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주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T3도 떨어져 있네. 그리고 나머지, 근데 TSH는 정상이죠. 그러니까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정상인데 실질적인 갑상선 호르몬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낮다. 근데 매우 낮은 건 아니고 정상 범위에서 하에 걸쳐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SHBG 정상 수준, 프로락틴 정상, IGF-1 정상 수준, 코티졸 정상, FSH 5.4 정상, LH 5.0 정상, 에스트라디올도 11.5로 정상. 근데 남성 호르몬이 2.3이에요. 이게 조금 신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육이 좋은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2.3밖에 안 나왔어요. 나이는 31세인데 20에서 49세 표준이 2.49에서 8.36이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2.30, 다이어트 중이 아닐 때도 남성 호르몬이 낮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이 다이어트를 들어갔을 때는 과연 남성 호르몬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지도 좀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혈액검사로 봤을 때는 주성민 선수는 2가지에서 지금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약간 혈액검사 이상하긴 한 겁니다. 그 다음 조영재 선수. T3, TSH, T4 갑상선 정상, SHBG 정상, 프로락틴 마찬가지로 약간 높죠. 홍승현 씨가 30이 넘었는데 조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17.1, 그러니까 15.2를 표준에서 맥스로 보는데 약간 높은 정도. IGF-1 정상,
코티졸 정상, FSH가 4.8, LH가 3.0, 둘 다 정상, 에스트라디올도 27.5 정상, 남성 호르몬이 3.49 조금 낮기는 한데 정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기는 한데 프로락틴이 약간 높네, 요 정도. 김건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합이 끝나고 2주 후에 잰 거예요. 가짜내추럴 시즌1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극시즌에 측정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김건준 선수도 극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극시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인데 남성 호르몬이 근데 1.43이 떴어. 자, 남성 호르몬이 왜 이렇게 낮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즌1에서 학습이 좀 돼 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면은 남성 호르몬 저하가 발현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근거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김건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합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좀 저하된 거 아닌가? 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비시즌이 좀 진행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겠죠. 5주 정도 더 지나서 딱 쟀는데 남성 호르몬이 그래도 낮아. 그러면은 좀 수상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저하는 일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유환 선수 T3, TSH 정상. 근데 이제 박유환 선수는 T4가 낮아요. 아까는 T3가 낮았잖아. 박유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T3도 사실 최악이는 해. 그러니까 T3가 0.8이 최하거든요, 표준에서. 근데 거기에 좀 걸려있죠. T4도 5.1이 최하인데 4.5 최하보다 약간 낮은 상태가 돼 있고, 전반적으로 갑상선 수치가 낮은데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은 그래도 정상 수치 안에 들어와는 있다. 그리고 SHBG 정상, IGF-1 정상, 코티졸 정상, FSH, LH 정상. LH도 조금 낮기는 하네요. LH도 1.7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거기에 걸려있고, 여성 호르몬은 약간 높은 편이에요. 43.9가 정상인데 여성 호르몬이 46, 표준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고, 남성 호르몬은 5.85, 그러니까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 문성훈 선수를 보면은 이제 여기부터 문성훈 선수부터는 완전히 클린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정상. SHBG 정상, 프로락틴 정상, IGF-1 정상, 코티졸 정상, FSH, LH 정상, 여성 호르몬 정상, 남성 호르몬 5.54 정상. 그래서 모든 수치가 문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치로 들어왔고요. 한종혁 씨도 보면은 다 정상. 뭐 그냥 깔끔합니다. T3, T4, TSH 다 정상. SHBG도 정상, LH, FSH 정상, 남성 호르몬 5.66 정상. 매우 정상적인 수치. 정상이 뜬 선수는 총 3명이고 문계물, 현진명, 그리고 마지막 조신현 프로까지는 올 정상이 떴습니다. 그래서 조신현 프로 같은 경우에도 T3, TSH 갑상선 정상, SHBG 정상, 프로락틴 정상, IGF-1 정상,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떴습니다. 다 높고 남성 호르몬도 5.82로 매우 이제 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봤을 때 문계물, 한주먹, 조신현 프로는 아주 클리어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약간 조금씩은 이상한 지점이 있기는 했다. 근데 아직 1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선수들의 혈액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약을 썼나 안 썼나 요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짜내추럴이라는 컨텐츠가 시합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시즌부터 다이어트를 빡세게 들어갈 때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화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컨텐츠가 됐습니다. 마피아 게임이에요. 어몽어스 하는 거야. 어떤 새끼가 로이던지 찾아내봐라. 구독자분들이 어몽어스를 하면서 범인을 골라내는 재미가 아마 굉장히 있을 것이다.